항상 그곳에 있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품어주고 많은 걸 내어주기도 했죠. 그리고 때때로 산들은 그 모습이 변하기도 합니다. 보존과 개발의 논리 속에 상처를 받는 사람들도 많고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공존의 숲을 꿈꾸고 있는 가리왕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산과 물의 고장, 여기는 강원도 정선. 케이블카 탑승장은 계절을 만나려는 사람들로 아침부터 시끌벅적한데요.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많이들 찾아오셨네요. 그래도 역시 나이가 지긋한 분들이 눈에 많이 띕니다. 왕복 약 1시간 거리. 관광객들은 케이블카를 타고 가리왕산 품속으로 떠납니다. 여태까지 케이블카 탄 거 중에서는 거의 제일 높았던 것 같고 1381m. 위에 올라가 보니 아름다운 경치를 볼 수 있어서 이거는 참 잘해놨네. 그 생각은 들더라고요. 저 멀리 산 봉우리까지 다 보여서 너무너무 좋았고. 저도 젊어서 이제 등산을 많이 다녔는데요. 이 정도 뷰 나오는 경우가 별로 없었었어요. 해발 1000m가 훌쩍 넘는 케이블카 정상에 오르면 가리왕산 상봉, 중봉의 등줄기는 물론 백두대간의 장엄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첩첩으로 이어진 산맥들이 하늘과 맞닿아 마치 잔잔한 파도처럼 보이는데요. 아름답네요. 사람과 자연을 편안하게 연결해주는 케이블카. 하지만 이 안에는 불편한 이야기도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계 4대 문명이 있는 곳은 실제적으로 그 전에는 숲이 울창했고 그 4대 문명이 발생된 뒤에 숲이 사라졌어요. 문명 앞에 숲이 있었고 문명 뒤에 숲이 사라졌다. 이런. 세계적인 스포츠 대회라는 새로운 문명 앞에 가리왕산의 숲도 사라졌습니다. 사라진 거는 가리왕산의 숲만은 아니었죠. 저 호텔 부지에 제가 살았고요. 그 밑에는 내 친구 그 앞에 가게집이 이제 고 살았고 이 주위가 전부 다 이제 그 사람이 살던 곳이래요. 그런데 그 기장하는 바람에 이제 싹 저쪽으로 이주를 했죠. 처음에는 참 아쉬움이 많았댔는데 그 또 국가가 국가가 치르는 그 올림픽이 내놓으니까는 안 할 수도 없는 방법이고. 3번의 실패 끝에 국제 동계 스포츠 대회를 유치할 수 있었던 것은 가리왕산 덕분이었다고 합니다. 동계올림픽 종목 중에서 가장 그 경기장 시설에 대해서 난관이 있는 종목이 알파인 스키예요. 그 출발 지점에서 꼬린 지점까지의 표고차도 있어야 되고 또 워낙 긴 거리의 코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 유치를 하고 싶은 나라들도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테스트 이벤트를 할 때도 그 알파인 경기장 시설이 미비가 됐다 뭐 이래가지고 연기를 하느니 마느니 하는 사태까지 있었어요. 그 정도로 최고의 난공사였고 힘든 여정이었죠. 모든 과정들이 쉽지 않았지만 무엇보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자연을 훼손해야 한다는 현실이었습니다.
가리왕산은 어떤 산이었나요? 가리왕산은 거기에 가시면 그게 봉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이미 그 가리왕산 지역은 여러 가지 그 산삼 이런 것들을 왕실에서 그 국가의 어떤 중요한 임산 자원을 갖다 보호하기 위한 산을 갖다 들어가서는 안 되는 금지하는 산이고 왕의 명령으로 이 산은 사람의 출입을 봉한다는 뜻의 봉산이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등급이 높은 보호구역이었죠. 가리왕산은 역사적, 문화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던 산들이고요. 생태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던 산입니다. 활강장이 만들어진 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너덜지대라고 해서 돌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으면서 냉혈, 풍혈이 나오는 지역들로 상당히 식생이 독특하고 그 다음에 멸종 위기 식물들과 희귀 식물들이 상당히 많은 지역들이었습니다. 가리왕산은 상봉, 중봉, 하봉 이렇게 세 개의 봉우리가 있습니다. 당시 스키장을 가장 아래 부분인 하봉에 만들면서 자연 환경을 최대한 지켜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원래 그 경기장을 지은 사람이 버나드 루시라는 세계적인 알파인 경기장 디자이너가 만들었는데 우리가 그 경기장을 만들 때부터 환경 문제를 도외시한 게 전혀 아닙니다. 사실은 상봉부터 하봉까지 전 슬로프를 활용하려고 했지만 우리가 중봉에서 있는 다양한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봉에서부터 만드는 슬로프 경기장입니다. 그 중봉이 천연림이 많아서 보호를 해야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FIS가 이제 인정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실사단이 와서 하봉을 보고 나서 이 코스가 워낙 좋으니까 스타트 지점을 달리해서 저도 하나의 코스로 될 수가 있다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그 산을 봉우리 2개를 원래 해야 되는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는데 여기는 하나의 그 산에다가 그 높이를 달리할 수 있는 이점이 있어서 남녀 코스를 각각 다르게 만들었던 거죠. 가리왕산 하봉에 하봉, 중봉, 상봉으로 이어지는 그 산맥의 가장 아랫부분에 차지하고 있지만은 그 아랫부분의 높이조차도 1400m가 넘어갑니다. 그 위쪽에 있는 유전자원 보호구역인 경우에는 활렵수림으로 조선시대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활렵수림으로 유지돼 오던 지역들이었었습니다. 해발 1000m가 넘어가는 지역 위쪽에 있는 유전자원 보호구역은 상당히 중요한 숲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500년 가까이 천연 원시림이 존재하고 독특한 고산 생물종이 서식하고 있는 가리왕산. 정부는 가리왕산의 역사적, 생태적 가치를 인정해 2008년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환경단체의 반발은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국제대회를 치러야 한다는 상황 앞에 스키장이 만들어지는데요. 대회 개최 후 복원이라는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가리왕산의 문제는 당초의 약속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들의 입장 때문에 그 약속 이행을 안 함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문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케이블카가 존치된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포기하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깊이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제동계 스포츠대회는 무사히 치러졌고 2019년 1월 산림청은 국유림 사용 허가 기간이 끝났으므로 가리왕산을 원상복구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강원도와 정선군은 스포츠 문화유산으로 남기를 원했고 협의 끝에 케이블카는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어느새 시간은 흐르고 흘러 벌써 2024년에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지금 가리왕산 케이블카는 정선을 찾는 관광객들의 단골 코스로 유명해졌습니다. 지금 11월 현재 한 36만 명이 방문했습니다. 지금 주말에 한 1000여 명 이상 방문하고 있습니다. 많이 생기를 찾고 사람들이 많이 북적북적하는 모습이 보기 참 좋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찾는 곳에는 이야기들이 쌓이기 마련입니다.
그 이야기들이 쌓이고 쌓여서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지기도 하지요. 가리왕산에는 한 사람의 인생 이야기가 담긴 특별한 장소도 있습니다. 박물관을 방불케 하는 음반과 사진들이 가득한데 어디서 많이 봤던 사람입니다. 가수 전영록 씨네요. 반가워요. 우연한 기회에 정선과 인연을 맺은 전영록 씨. 올해 데뷔 50주년을 맞아 이곳에서 북콘서트도 열고 팬들도 만나면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데요. 하지만 전홍록 씨가 정선에 반한 이유는 따로 있다고 합니다. 여기 올라갔을 때 그 전용놀이 정말 이쁩니다. 저는 서쪽만 가서 보면 괜찮은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여기는 해 뜨는 거 보는 데가 가까운데 해 지는 것도 이뻐요, 가리왕산이. 오, 영록 씨 저녁 노래 푹 빠졌네요. 저녁 노래인데 너무 강한 제목, 가로 치고 너무 강한. 백두대간을 삼키는 석양빛 앞에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우와. 정말 이쁘다. 수려하다. 가리왕산 케이블카에 대한 논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논란의 정지불을 찍기 위해 현재 새로운 사회적 협의체가 구성돼 열띤 토론이 진행 중인데요. 최종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가리왕산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걸까요? 저희 도에서는 사실 곤돌라 그 존치 여부와 별개로 2018년도 동계올림픽을 한 그 경기장을 조성한 이후에 매년 그 슬로프에 대해서 재복구 사업을 해왔어요. 그래서 일단은 올해 말에 가리왕산 생태복구 본공사 착수를 위한 행정 절차를 이제 밟고 있고요. 내년 상반기에 또 슬로프 구간 지하 매설물인 유공관, 그다음에 우수관 요걸 철거하면서 물길 복원 사업을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일단 할 거고, 그다음에 연차별로 2028년까지 그 지형 복구나 식생 복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원도청은 현재 복구를 진행 중이고 협의체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그에 맞는 모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정선 주민들은 당연히 케이블카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한때 예능 촬영지로도 큰 인기를 끌었지만은 방송 효과는 금세 사라지고 지금 갖고 있는 유명한 관광 자원조차도 지역 살리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입니다. 정선 주민들에게 이제 남은 건 케이블카뿐이라는데요. 얘기를 들어볼까요? 많이 와요. 케이블카 오고 느끼는 게 밥 먹으러 온 사람들이 케이블카 얘기를 많이 하니까 알겠고, 또 여름 저희 분들도 케이블카 탄 사람들도 있고 또 뭐 오는 사람도 많이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무래도 많이 덕이 되죠 우리한테. 사람이 오면 우리 그 나머지는 우리가 버는 건 우리가 알아서 할 거고, 많이 오면 우리나 좋죠. 남은 안 했던 것도 하려고 하는 판인데 해난 걸 왜 철수시키려고 합니까? 우리 주민들을 또 어디가 돈벌이도 없는 사람들이 하나씩 여기 들어와서 다 이제 그 먹고 살리는데 많은 도움이 되잖아요. 우리 지역 주민들은 이 올림픽이 되면은 뭔가 큰 지역 발전과 경제 효과가 뭔가 삶의 질이 향상될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곤돌라가 3년 존치돼 가지고 운행이 돼서 뭔가에 좀 이렇게 지역의 활력이 보이고 이러니, 이렇게 해서 지역 경제와 일자리 창출, 우리 정선군에서는 이 데이터가 다 나왔어요. 한 1,700개가 생깁니다, 일자리가. 주민들은 케이블카는 지역 경제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케이블카를 존치한 상태에서도 생태 보고는 충분히 가능하다는데요. 그렇다면 완전한 복원은 안 되겠죠. 한번 훼손된 지역을 다시 복원하기는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이나 아니면 유럽이나 이미 동계올림픽을 했던 지역들이 복원을 하고자 매년 수십억 원씩을 그곳에다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복원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원을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차라리 훼손하지 않는 것이 복원을 하는 것이다라고 학자들끼리는 보통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가리왕산 사례와 똑같은 곳이 일본에도 있습니다. 50여 년 전 일본은 국립공원에 스키장을 만들었는데요.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恵庭岳っていうのは国立公園の中でも、特に今回コースだったところはですね、特別保護地区って言って、一番重要なところで、本来は全て手を入れてはいけないっていうそういうところなんですね。でそういうことでもう最初にもう向こうで決めちゃったんですね。日本のオリンピック委員会とブランディージさんたちとで。でその後その話がそれをどうしようかっていう国内で問題になった時に協会としてはその国立公園の特別地区保護地区ですからそこに作るのは反対だ。それでしかし反対だっていうことはもう言えないんですね。もう決まっちゃってますからはい。でそれでどうしようかっていういろいろ議論したようですけども、結局、2つの条件を挙げて、1つはたった1回のオリンピックですからね、たった1回のオリンピックでその日本の非常に大事な地線を壊すっていうのはとんでもないっていう話なんですけども、しかしもう決まったんでしょうがないっていう、そういうことで、1つは施設をですねまず全部撤去するという終わった後ですね。それからもう一つはその元のように復元するという。 결국 긴 협의 끝에 애니와산 국립공원에 스키 경기장을 짓게 됩니다. 당시에도 최대한 자연을 살리고자 했지만 보존 식생으로 알려진 가뭄이 나무 숲이 사라졌다는군요. でさらに昔の記録を読むとそのコースを作る時にも向こうの方から専門家が来るわけですけどもできるだけ木を切らないような方向でコースを作るっていうことでこの時間の記録を見るとそういういろんな努力をやってくれたっていう報告があります。でただ現実にはいろいろやってくれたんですけどもそんな10年20年30年今50年以上経ってるんですけどもそれでも元には戻ってませんよね. 다행히 약속은 지켜졌습니다. 원래대로 가뭄비나무 숲을 만들기 위해 가뭄비나무를 심기도 했죠. 하지만 모두 살아남지 못했고 결국 다른 나무를 심었다는데요. 조림을 통한 복원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자연의 힘으로 다시 살아나길 기다리는 동안 이곳은 출입 금지 구역입니다. 앞으로 시간이 얼마나 필요한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러니까 숲도 마찬가지입니다. 숲을 그냥 놔두면 숲은 자연스럽게 갑니다. 그러면 살 놈 살고 죽을 놈 죽고 그럼 자연스럽게 돼. 시간이 많이 걸려요. 숲 가꾸기의 결과는 30년, 40년 뒤에 나오는데 사람들은 이 기간을 기다리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야 오늘 심었으면 뭐 내년이나 후년에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숲은 그렇지 않다. 보존과 개발의 논리를 두고 어느 한쪽이 무조건 맞다고 섣불리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겁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도 가리왕산 케이블카를 둘러싸고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세계적인 스포츠 대회를 치르고 남은 유산은 지켜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올림픽 유산으로 봤을 때 가리왕산 케이블카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레이크 플래시드라는 곳을 가봤습니다. 그곳은 이 주민 모두가 이 올림픽 시설을 활용한 관광 상품으로 개발을 해서 정말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를 하고 또 가까이 있는 식당들 그리고 주변의 상권들이 모두 올림픽에 관련된 어떤 그런 슬로건을 내걸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좋은 사례도 해외에 많이 있듯이 함께 저희가 공존할 수 있는 방법,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간다면 꼭 유산이 이 국내에만 머물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국제 스포츠 대회 유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을까요? 일본으로 가보겠습니다. 일본은 2번의 국제 동계 스포츠 대회를 개최했던 나라입니다. 첫 번째 개최 이후 무려 50년이나 흘렀지만은 당시 스키와 봅슬레이, 루지를 치렀던 경기장은 삿포로에서 가장 유명한 스키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昨シーズンあたりも当時のオリンピック選手であったスペインからスペイン人の選手のご親族の方が当時活躍したスキー場を見たいと言ってお越しになったりしてますね。この方が来るとなんか気持ち的な面でなんかどうですかね。いや嬉しいですよね。そうやってやっぱり当時活躍した選手たちのご親族やお仲間たちがやっぱり今でも大切に思ってくれてるっていうのはやっぱり心強いことですし、またある意味それもプライドなんだろう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나가노라는 도시는 1998년 이전에는 일본에서도 잘 알려지지 않은 무명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국제 동계 스포츠 대회 이후 도시 풍경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やはりですね長野というブランドがですね国際的にも広まっているかと思いますけれども、やはりオリンピックの時まではやはり外国人の方街中で見かけるっていうことがなかったんですけれども、もう本当に今、長野駅行ってもですね外国の方がいっぱいお見えになってるなとそれは、数字的にもですね増えてるっていうのは実感しているところです。長野オリンピックの後ではもうインフラは劇的に良くなっております。中でもですねやはり新幹線それから高速道路挙げられるんですけれどもオリンピックまではその2つっていうのは長野にはありませんでした。 국제 스포츠 대회 개최 이후 나가노라는 도시 이름은 브랜드가 됐고 기존에 없던 교통시설들이 새로 생기면서 일본 관광객들은 물론 세계인이 찾는 도시로 바뀌었습니다. 당시 지어졌던 경기장은 여전히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스피드 스케이트와 썰매 경기장이었는데요. 스포츠를 위한 공간뿐 아니라 문화관광 분야에서도 이곳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ここの施設、施設もともと作る時にですね長野オリンピックが開催が決まった時にもうすでに長野市の方でその後の施設をどうやって使うかっていうのをもうオリンピック決まった後に直後にもう検討を始めてるんですよ。夏場氷の張ってないシーズンは、コンサートとか展示会とかということで市内のその観光業とか、旅行業とかですねで IC シーズンについてはやっぱりオリンピックレガシーを継承していく施設ということでスケート競技とかスケートの普及を図っていきましょうということとあとここにあるように長野オリンピックのそのミュージアムもありますので長野オリンピックのそのオリンピック開催都市としてオリンピックムーブメントをきちっと普及促進していきましょうというそういった施設になっています。 물론 이 커다란 경기장 운영을 위해서는 수익을 많이 내야겠죠. 하지만 지역 주민들에게 스케이트를 보급하는 이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데요. 그리고 이곳은 다양한 유무형의 유산들이 존재합니다. 気持ちはいろいろ聞くとやっぱりあると思います。それとその時に長野オリンピックの時に、生まれた子どもとかその時に小さくて競技を見た人たちがやはりここで育ってでオリンピックにまた出るっていうそういったストーリーもありますのでそういったところでつながってるのかなっていうところはあるかなと思いますけれどもね。それともう一つここでMWeb 友の会っていうボランティア組織があるんですけれどもそれはオリンピックの時にここでボランティアをしていた人たちが会を作ってでここの競技をしている時にいろいろ施設の大会の運営にも携わっているそういったボランティア組織も育って今もずっと継続してやっていただいているっていうのも一つの大きななんていうんですかオリンピックのレガシーかなとは思っています。県民を対象としたアンケートがございまして、その中でオリンピック
をやってよかったというお答えになった方がですね、約 90% いらっしゃいましたというアンケート結果がございましたので、やっぱりこれだけ年数経ってもですね、市民の間にはオリンピック・パラリンピックがやっぱり特別なものとして残っていると思っております。 우리나라도 88년 국제 하계 스포츠 대회 유산들이 남아 있습니다. 경기장 외에도 행사장, 콘서트장 등으로 잘 활용되고 있죠.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청소년들을 상대로 매년 레거시 투어 행사를 진행하며 국제적으로 열린 스포츠 축제의 추억과 가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 IOC가 그 올림픽을 유치하는 나라들에 권고하고 있는 게 지어진 시설은 오래오래 사용하면서 그 서스테너빌리티라고 그러죠. 지속 가능성에 중점을 두어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 서울 올림픽이 유산이 자랑스러운 유산이 있죠. 올림픽 공원. 거기에서 올림픽 끝나고 나서 스포츠 경기뿐만이 아니라 공연과 전시 이런 걸 할 수 있어서 우리가 그 올림픽 체조 경기장, 펜싱 경기장을 활용을 해서 공연을 하고 그럼으로 해서 K-팝이 탄생을 했죠. 경상남도 통영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해상 케이블카가 있습니다. 지금은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케이블카지만 역시나 환경 문제는 피할 수 없었다는군요. 공청회를 비롯해서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모든 걸 다 알렸음에도 특히 환경단체 같은 경우에는 극렬한 반대가 있어가지고 더욱이 또 환경단체와 그 산을 오르다 보니까 종교단체까지 또 연결을 해서 반대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결국 시민 투표까지 갔는데요. 결과는 압도적인 찬성. 이후 환경단체는 자연을 덜 훼손하는 방향을 제시하면서 순조로운 과정을 거쳤다고 합니다. 저 지주 하나만 지금 이제 서 있어서 그래서 지주로 인한 산림 훼손이 적게 될 수 있었고 다른 이제 이 사람이 등산을 올라가면 산이 굉장히 많이 파괴가 된다고 그럽니다. 사람의 발자국에 의해서 그게 비가 오면 수로가 되고 그 수로로 인해서 산이 썰림을 받게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오히려 케이블카를 타게 되면 그런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더 낫다는 이제 학자들의 의견들도 있어서 쉽게 이제 수립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초창기에는 정말 엄청났죠. 케이블카가 단순히 처음에는 케이블카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수입을 올리기도 했었지만 케이블카를 타기 위해서 오시는 많은 관광객들이 통영시에서 체류하면서 이제 비용으로 쏘고 가시는 그런 분들이 남기는 경제적인 효과가 엄청났었죠. 통영 케이블카의 성공을 본 지자체들은 앞다퉈 케이블카 설치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성공적이지는 못했습니다. 현재 전국에 41개 케이블카 중 수익이 되는 것은 몇 군데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환경 문제로 언제나 찬반이 양립되는 케이블카. 우려가 되는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선군이 케이블카를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70년도에 고령자 인구가 100만 명이 넘지 않은 99만 1000명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800만 명을 넘었고요. 2050년이면 1900만 명이 고령자 인구를 기록할 겁니다. 폐광 지역 같은 경우는 1987년서부터 시작된 석탄 합리화 사업 이후에 89년도에 본격적으로 폐광되기 시작을 해서 지금도 계속 인구가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역에서는 생활인구, 관계인구 이런 쪽으로 해서 관광객들을 많이 끌어들이는 이런 전략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정선 같은 경우는 케이블카가 존치가 돼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곳이고 자연을 잘 보존해서 미래 세대에 대한
남겨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속 가능한 마을을 만드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사실은 지금 케이블카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고 인구가 좀 늘어나는 그런 활력 같은 것들을 유지시켜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케이블카는 사실은 스키를 타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놓여졌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가능한 한 자연훼손을 적게 해가지고 언젠가는 철거할 거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주민들에게는 조금 죄송스럽지만 그것을 존치시키는 것보다는 그걸 존치시킴으로 인해서 들어가는 비용만큼을 주민들의 소득 강화 사업으로 별도로 하는 것이 저는 더 현실적이다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환경이냐, 개발이냐, 존치냐, 복원이냐. 스포츠 축제 후에 남겨진 것이 이토록 어렵고 힘든 선택이라니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반백년 가까이 이어진 정선의 대표 축제, 정선 아라리 축제가 한창입니다. 이번엔 여느 해와는 다른 분위기가 느껴지는데요. 여기저기 국가정원이라는 단어가 보입니다. 축제 현장에 나타난 국가정원, 과연 뭘까요? 사실 국가정원에 대한 개념은 법적 개념이 있는데요. 국가가 조성 관리하는 정원을 말합니다. 다만 지금은 우리나라에는 국가정원 2개소가 있는데요. 2개소 모두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국가에서는 여기에 관련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정원에 대한 개념은 법적인 개념보다 국가의 정원 문화와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정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강원도 정선은 몇 년 전부터 국가정원을 준비해 왔습니다. 가리왕산 생태복원 방법으로 국가정원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정선군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우리 정선군이 서울시 면적의 2배가 되는 1220평방킬로미터 넓은 면적인데 이제 전체 면적의 86%가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선같이 교통 여건도 열악한 이런 지역에서 어떤 그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삼을 것은 이제 숲, 산림 자원이 제일 이제 효과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국가정원을 통해서 산림 자원을 적절히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서 지역 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그러한 목적이 하나는 있고, 가리왕산 지역이 올림픽 이후에 그 사후 활용 방안이나 존폐 문제를 놓고 환경단체와 강원도민들의 바람이 이제 이해가 상충하면서 상당히 국민적인 어떤 갈등의 상징 지역으로 이렇게까지 이제 대두가 된 상황에서 그런 모든 국민적인 갈등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정원 정책이다. 최근 정원이 열풍입니다. 지방 곳곳에 정원이 조성되고 정원 박람회도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 됐습니다. 최근에는 서울국제정원 박람회가 열렸는데요. 5개월간 약 780만 명이 방문하며 성공적인 행사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사람들이 이 꽃과 나무가 있는 정원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아졌는데요. 일단 정원의 기능은 시민들에게 쉼터를 주죠. 그래서 심리적 안정감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데 지구 환경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탄소를 흡수하고요.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고 또 이 생물 다양성을 또 보장해 줄 수가 있습니다. 요새 그 정원의 그 치유 기능도 굉장히 부각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좋은 기능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정원 열풍이 분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정원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현재 10여 곳의 지방자치단체가 정원도시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10년) 전에 비해 많이 늘었네요. 많은 지자체들이 국가정원에 관심이 있는 이유는 2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시민들의 수요가 많기 때문이고요. 또 하나는 지자체들의 어떤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수요 때문입니다. 특히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은 국민들이 정원을 많이 갔었거든요. 그리고 식물을 많이 키우는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지자체들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럼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런 인프라를 조성해 주면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국가정원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났고요. 정확하게 말하면 국가정원이 인기가 있다기보다 훌륭하고 잘 만든 정원이 인기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그런데 좀 더 국가정원이라고 하게 되면은 중앙정부로부터의 지원도 받고 또 일종의 인증을 받은 셈이잖아요. 국가적으로.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권위도 생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브랜드 효과가 확 올라가죠. 우리나라의 국가정원이 지금 현재 2개밖에 없으니까요. 여기는 우리나라 국가정원 1호 순천만 국가정원입니다. 순천만에 조성된 공원 부지만 해도 약 34만 평, 거대한 공원 속 꽃과 나무의 향연이 계절마다 다르게 펼쳐지면서 1년 내내 사람들의 발길을 사로잡는데요. 작년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에서는 무려 1,000만 명에 가까운 관람객이 찾아왔다는군요. 우선 정원이 있는 도시는 우리가 요즘에 얘기하는 탄소 중립이라든가 이런데 그린 카본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도시 구조가 완전히 바뀌는 거죠. 두 번째는 새로운 산업이 열렸다는 걸 의미를 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입장료만 받는 것이 아니고 지금 생활 인구나 교류 인구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 오는 모든 분들이 그 지역의 경제 활동 인구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것과 연관된 산업이 발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육종산업이라든가 향산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식물에 대한 또는 나무에 대한 산업들이 발달하는 거죠. 정원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도시의 경제 지형도 바뀌었습니다. 최근에는 정원을 도심 안으로 연결해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생태 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대한민국처럼 굉장히 아주 압축적인 도시의 구조가 만들어진 나라에서는 이 사람이 숨쉬고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원이 있다는 것들은 단순하게 관광 자원으로서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다양하고 아주 폭넓은 인간의 삶의 질과 관계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는 우리나라 국가정원 2호 태화강 국가정원입니다. 우리 태화강 국가정원은 2019년 7월 12일 날 지정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과거 태화강 하천구역으로서 그 당시에 비닐하우스가 입지를 해서 농사를 짓는 공간이었고 환경이 아주 나쁜 공간이었습니다. 한때는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엔진 역할을 한 산업도시이면서 환경 훼손의 대표적인 도시였습니다. 울산의 모든 부정적인 환경은 시민들의 힘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태화강 국가정원은 하천에 대한 부분들을 제약 요인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자연에 순응하는 긍정적인 요소로 받아들여서 지금 현재 시민들과 함께 고민 끝에 자연주의 정원이라는 테마를 갖는 차별성을 띠게 되었습니다. 시민들의 노력으로 국가정원으로 지정됐고 이후 관광객은 100만 명에서 500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2028년에는 울산국제정원 박람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국가정원의 인기는 식을 줄 모르지만은 국가정원이 되기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다고 합니다. 일단 그 수목원 정원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이제 요건들을 다 갖추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지방정원 조성 후에 3년간 운영 평가 결과를 저희가 확인하게 되고 그리고 국가정원 지정을 위해서 지방정원의 품질 운영 평가를 실시하게 되는데 이 품질 운영 평가에서 70점 이상을 득점해야 됩니다. 아직은 지방정원 자체가 조성된 지 얼마 안 된 곳들이 많고 그리고 국가정원의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곳들이 아직은 상당수입니다. 정원은
예산이 있고 사람이 있다고 그냥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거를 만들 사람들의 인문적 지식과 철학적인 생각과 높이가 있어야 되고 그 시대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문화예술을 녹여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대단히 전략적으로 조성을 해야 될 것이 정원입니다. 그러니까 각 지역마다 살아온 방식과 또 형성되는 문화가 다를 텐데 결국 그 지역에서 숨쉬고 있는 사람들의 눈높이가 정원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를 결정할 거다 이런 생각입니다. 국가정원으로 가는 길은 분명 멀고도 험합니다. 그리고 동계 국제 스포츠 대회가 쏘아올린 갈등의 무게는 참 무겁습니다. 모두가 주장하는 내용은 다를 수 있겠죠. 하지만 가려는 방향은 비슷합니다. 자연과 사랑, 모두가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공존의 방법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1990년 초 이때부터 시작해서 2000년 초까지 한 10년 동안 그 매년 약 한 달 가까이 가량산에 와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이상적인 그리고 현실적인 이러한 대안으로서 제가 제시하는 안이 결국은 그 가류왕산 자연 생태 관찰 수목원을 만들자 하는 이런 제안을 제가 했습니다. 이 우리나라 전체 산림이 과거 60년대, 50년대, 70년대에 거치면서 전체가 다 녹화가 되고 그러면서 산에는 거의 무성한 숲으로만 돼 있지 숲 사이에 비어있는 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한 그 숲 사이에 빈 공간을 우리가 숲틈, 이것이 산림 생태학적인 어떤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 그 바로 호에스 갭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그러한 그 숲이 비어있는 이 공간은 그 주변 숲의 영향을 받으면서 거기만의 어떤 독특한 별도의 그 어떤 산림 생태계 어떤 그 생물상을 보여줄 수가 있는데 그런 그 저기를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지역이 별로 없다는 얘기죠. 여기 가류왕산 활강장 현재는 그 비어 있는 공간이지만은 이 길이가 전체적으로 3km가 넘습니다. 또 해발고 차이는 밑에가 약 500전후, 위에가 한 1,400전후에서 약 800에서 900대는 해발고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에서 여기서는 난대림을 볼 수는 없지만 온대 중부림서부터 올라가면서 안대림까지 우리가 그 식생이 변화하는 이런 어떤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키장 슬로프가 있었던 구간이 숲속의 틈이 된다는 건데 그 틈에서 어떻게 다양한 수정에 살 수 있다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 숲 안으로 들어가면은 상층의 교목층 이러한 그 숲 때문에 밑에 하층에 빛이 안 들어옵니다. 빛이 안 들어오면 그 안에 하층 시장은 상당히 빈약한 수준에 머물 수가 있는데 여기 옆에 오픈된 공간에 햇빛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는 다양한 관목류라든가 초본류라든가 초화류 이런 것들이 여기에 많이 들어와 가지고 그 이 유전자원 보호 차원에서 보호뿐 아니라 정식 차원에서 그 효과를 그 가질 수 있는 이런 지역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매우 흥미로운 주장이네요. 그런데 산이 너무 가파른데 수목원 조성이나 관리가 힘들지 않을까요? 그래서 케이블카가 존속되는 것이 전 그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왜 그러냐면 그 다 이 생태관찰 수목원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그 이것을 관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해발 800m 표고차가 나는 이 지역을 올라가면서 경사가 30도 되는 데는 올라가면서 관찰한다는 건 도저히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 수목원을 관리하는 차원에서도 이 관리인들이 여기서 800m 이상 되는 3km 넘는 이것을 계속 걸어 다니면서 여기서 이걸 관리한다는 건 역시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차원에서는 이 케이블카는 제 생각으로는 존속이 될 수밖에 없다. 가리왕산을 생각하는 마음은 모두가 같습니다. 단지 복원 방법이 다를 뿐 환경단체도 학자들도 주민들도 가리왕산은 귀한 산이라고 생각하지요. 진정 가리왕산을 위하는 길은
무엇일까요? 정부와 환경단체 그리고 지역 주민이 모두 행복하게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올해 12월이면은 케이블카 존치 여부가 결정되는데요. 아무쪼록 가리왕산을 사랑하는 사람들 모두가 평온해지는 길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